이번 대선은 공약이 의미가 없는 선거죠. 이 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세종시 관련된 호재는 대단히 신중하게 보시고 혁신도시랄까 2차 공공의 이전은 앞으로 6월부터 3월까지 9개월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상당 부분 실현될 겁니다. 아, 실현이 될 것이다. 예, 이건 이미 지자체들이 다 리스트 만들고 있고요. 아마 다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100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50만에서 100만까지 가고 그리고 원래 설계 때는 없었던 세종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비싼 얘기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이 몰리고 있다고 점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최근 한국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네. 아니 사실 도시 문헌학자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부터 뭐 미래까지 다 이제 전망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뭐 인구 감소부터 뭐 지방 소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도시의 역사가 뭐 이 부동산하고도 그렇죠.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막 강동에서도 그렇고 막 송파에서도 그렇고 지금 막 싱크홀 같은 것들 많이 생기고 이게 과거의 역사와도 또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싱크홀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한 지 한 3, 4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내구 연안에 도달하고 있다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강남 중에 일부 지역이 아무래도 모래밭이라든지 네. 저습지를 매립을 해서 만든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른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개념 잘 아시잖아요. 네. 백사장 있을 때 김현옥 서울시장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즉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쌓아서 예전에는 이제 물이 흘러넘치던 데를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게 압구정 현대라든지 네. 구반포 주공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만의 일은 아닌데 강남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는 게 있는 거죠. 그 강남이. 아. 근데 사실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강남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 네. 9호선과 세종포천 지하 터널 부분도 물론 충격적이고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보다는 광명역 남쪽에 신안산선 네.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지금 가라앉은 게 꽤 심각하고 네. 그 사망자분 찾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 지금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거랑 이제 부산 쪽이 또 낙동강하고 쪽이 심각해서 네. 꼭 강남만의 일은 아닌데 네.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쓸 수 없었던 땅을 토목 기술의 발달로 쓸 수 있게 된 데다가 도시를 만든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토지를 좀 그렇죠. 확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그렇죠. 이제는 연안에 도달했다. 그렇죠. 꼭 하수구뿐 아니라 네. 이 하수구도 지금 3, 40년 됐는데 그때 묻을 땐 좋았죠. 근데 이게 유지보수가 많이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터널 한 루트로 만든다고 나중에 지자체들이 감당 못한다. 그런 상황이 도달한 거고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도 뭐 강남 3구는 아닙니다만 9호선 연장 공사하다가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 대심도 공사도 하긴 합니다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가 집안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걸림막들이 있죠. 이른바 민원이라 불리는 네. 2022년 강남 홍수 때도 사실 환경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예상 침수가 될 것이다. 공개를 못했거든요. 민원 문제 때문에. 네. 왜 우리 집에 물 잠긴다 그러냐. 똑같은 일이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는 거 사실은. 집안 네.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이거 사고를 피하시려면 민원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공개를 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 집이 해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뚜껑을 여실 거냐 안 여실까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워낙 또 그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부동산 시세에 영향도 막 받기도 하고 최근에 또 싱크홀 난 데들 뭐 인근에 뭐 갑자기 뭐 매수 거래가 뭐 막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언론에 나오니까 뭐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불안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한참 강남 홍수를 예언한 것처럼 책을 내가지고 4개월 전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 의무적 공개를 하거든요.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다. 알고 이거를 감안해서 거래하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는 정정당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없는 것 치고 없는 것 셈 치고 거래하시면 사실은 부당한 거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그거는 발상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할 때마다 댓글에 이제 우리 동네가 어떠고 저떠고 하시는데 검색하면 나온 얘기를 자꾸 없는 거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소비자 위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최대한 방어수단을 가지고 들어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럼 이번에 또 이 강남이라는 네. 좀 이제 뭐 두꺼운 책이요. 두꺼운 책을 또 쓰셨는데 사진이 많아서. 이 강남이라는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뭐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오래 살기도 했고 물론 세입자로 살아서 집주인의 보는 강남하고 다른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강남하고도 좀 다른 이미지. 네. 제3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부가 강남을 너무 키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절반의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책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초기에는 분명히 키웠어요. 네. 근데 그게 영등포부터 성남까지 여러 강남을 키웠는데 그중에 요 강남이 특히 정부 기관들을 보내서 지금의 세종처럼 만들려다가 중간에 스톱했다. 네.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강남 가지고는 북한이 공격했을 때 위험하니까 더 내려가자. 그래서 과천 만들고 세종 만들게 되는. 근데 중간부터 정부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네. 이때부터는 시민들의 자본주의적 열망이 뭉쳐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말할 때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때 장난맥을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은 시장만 본 거고 끝을 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정부가 잠깐 개입했다고 이게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싱크홀 같은 것들도 결국에 이제 도시가 팽창되고 이제 뭐 교통이 계속 뭐 이제 한 곳에 막 밀집되다 보니까 뭐 계속 지하철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 강남이라는 곳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욕망들이 이제 몰려갔다. 시민들의 어떤 뭐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손을 뗐는데도 여기로 몰리는 이유. 초기에는 정부든 시민이든 강북의 삶이 위험하다라는 거. 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네. 제가 늘 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한국의 신도시는 지금도 군사적인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네. 최근에도 압구정 쪽 재건축하는데 강남 일부 지역 국방부가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빌딩 위에는 GP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거기 조합원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네. 원래 강남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북을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는 정부가 등을 떠민 게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서 앞다퉈 간 거죠. 또 다리 끊기면 큰일 난다라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였다는 게 한남동, 성북동, 이런 뭐 보광동, 도둑거리라고 도둑이 아니면 이렇게 부자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남은 거고. 근데 강남은 정부가 75년쯤에 손 뗐는데 그 뒤에도 계속 굴러간 거죠. 그래서 80년대 초가 되면 각종 보고서에 이미 서울의 부자들이 강남구로의 이동이 현저해졌다. 이때 말하는 강남구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쳐서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거의 45년쯤 이어지고 있는 게 이 강남이라는 불패의 땅의 탄생인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도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오래됐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유지 보수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싱크홀이라든지 뭐 홍수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반복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싱크홀 나고 뭐 홍수 나니까 저기 뭐 살기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그거는 좀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사가지만 네. 부동산 책을 쓴 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네. 말씀드렸지만 사기 좋은 곳하고 살기 좋은 곳은 다른다고. 그 뉴욕도 보면 맨날 그 땅 가라앉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특히 지하철 많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 못 살아서 난리잖아요. 그 런던도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데 다 살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심리라 네. 여기가 이미 비싼 곳이 됐고 좋은 곳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 정말은 돈이 많으시면 여기는 투자용으로만 빌딩 하나 사시고 빌딩이든 집이든 집은 저 단단한데 서울 강북이나 용인 같은데 처인구 같은데 땅 좋습니다. 네. 그런 데 사시는 것도 권하긴 해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 또는 그 제가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집만 강남에 구입하시고 거주는 저 강북구 미아나 수유 사시라고. 거기 아주 훌륭합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훌륭한 곳이에요. 슬리퍼 신고 북한산 가니까. 네. 근데 그런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시지만 땅 갈았는다고 강남이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 더 심각한 데는 많이 있다. 바로 어제 그저께 뉴스에 인천 송도 네. 그것도 이제 바닷물 들어오고 있다고 오피스텔에 그 유명한 건설사가 만들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네. 그 부산도 그렇고 그 경상남도에 대규모 신도시인 양산시 물금 신도시라고 거기는 목욕탕이 지하수를 못 뽑게 해요. 지하수 뽑으면 땅 갈아낸다 그래서 전국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약간 좀 그거는 강남 제발 망해라라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게 가까운 거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송도는 완전 매립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지금 잠실 뭐 이쪽 훨씬 심해요. 송파보다 더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강이고 그쪽은 바다니까. 네. 물론 국제도시 만든다고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여러 기관 택지에 비하면 좀 안전한데 그래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마 더 많은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쉬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예방하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어쨌든 빨리 복구를 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건 결국에 다 돈 아니겠습니까? 돈도 돈이고 네. 민원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제가 책에 소개했습니다만 강남 홍수가 난 다음에
그리고 물을 일단 받아두는 대규모 지하 시설이 필요한데 네. 그거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방해된다고 하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아래 하냐고.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뭐 기후학자 뭐 이런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네. 해보면은 더 앞으로 날씨가 더 안 좋아질 거고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비도 많이 오면서 또 건조해지기도 극단적으로 하고. 간다고 그렇죠. 그러죠. 이제 맞아요. 날씨가 극단적으로 가는데 맞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어떤 뭐 저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안 그러면 또 그렇죠. 과거처럼 그런 막 대홍수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만들 수밖에 없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지금 필요한 데는 강남 이쪽인데 너무 취약 지역이라 네. 만들기는 서울 양천구에 만들었으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랄까 올림픽대로 지하에다가 만드는 방식이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물 건너가냐면 올림픽대로 지하화가 물 건너가겠죠. 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해서 한강 라면 먹으러 가기 편하고 그 대신에 집 뒤에 저수지가 있을 것이냐 그 반대냐의 문제죠. 근데 또 거기다가 이게 지하 공사라는 게 또 이제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때 유지보수도 힘들고. 땅을 파면 팔수록 힘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민감한 문제긴 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싱크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같이 어떤 뭐 인명 피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아주 커다란 뭐 대규모가 발생할 때만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속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반대로 막 겁을 먹거나 막 재산을 막 더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걸까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다만 예측이 가능한 곳들이 몇 군데 있다. 예를 들어 폐광산이 있는 근처는 좀 안 사시면 좋겠죠. 폐광산. 예, 폐광산이면 입구는 막았는데 속에 광배는 그대로거든요. 빈 네. 공동이. 근데 땅이 한 번씩 침몰해요. 함몰돼 버립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 자주 나요. 근데 광맥 지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KTX 선두차가 그거 건드려가지고 공사 위치 바꾸기도 하고 그런 네. 거라. 근데 그런 데 대충 압니다. 여기 큰 것도 있었다. 아마 그런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설해마을이 있는 서초구 반포 네. 이쪽도 원래 텅스텐 광산이 있던 곳이라 아, 서울에도 광산이 있었어요. 예, 여기 한때 한반도 전체 뭐 몇십 %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텅스텐 산출해서.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땅 파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의 땅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언덕이면 언덕대로 광맥이 있거나 그렇고 또 오금동 같은 데도 금광 있었고 네. 아니면은 모래사장이고. 그래도 특히 지난 롯데타워 지을 때 네. 롯데타워 때문에 싱크홀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가 원래 전체가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알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하실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그때 롯데타워 막 지을 때 실제로 이제 잠실에 살던 그 노인분들이 막 집 팔고 막 그러셨거든요. 겁난다고. 아니, 뭐 무너진다고 있죠. 근데 이전까지 모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기는 계속 그랬던 곳이라. 네. 그러면 이제 강남 얘기를 또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은 이제 과거 같은 어떤 그런 그 막 물 잠기고 침수하고 했던 일들이 또 반복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됐다고 보세요? 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보죠. 근본적 상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네. 10년에 한 번씩은 큰 물난리를 관찰했고 겪어왔는데 네. 또 나지 않겠습니까? 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기상이변은 좀 더 심해지고 있고 강남이 좀 저지대이기도 하고 강남 저지대인 옆쪽이. 강남이 있고 고지대인 강남이 있죠. 저지대인 강남은 계속해서 22년 홍수 때 어느 빌딩에 차수벽 설치했잖아요. 네. 또 노화의 방주라고 네. 그런 식으로 대비해야죠. 돈입니다. 근데 돈이 그거 한번 대비하면은 안심인데 네. 그거 아깝다고 안 했다가 차량들 침수한 거 보상하실 거면 차라리 차수벽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네. 수밖에 없다. 더 심해질 겁니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 봄에 경북에서 산불 크게 났잖아요. 네. 앞으로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간은 원래 편연상에 따른 산불은 많이 났는데 해마다 났는데 그간은 겨울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불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안 내립니다. 점점.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나아질까요? 아닌 거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을 하시더라도 네. 제발 호수나 저수지가 있는 근처로 가셔야 돼요. 그거 따져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호수나 저수지 근처로 가야 예. 된다. 안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냥 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 카메라맨 작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의성 쪽에서 몇 년간의 포트폴리오 다 날렸다고. 카메라 다 날리고. 그리고 농림부 장관분도 과수원하다가 다 태워 먹으시고 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해안 침식도 심해지기 때문에 네. 동해안 갈 때도 집 살 때 주의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 집 아래까지 깎여요. 아니 요즘에 그런 댓글들이 간간히 달리거든요. 부산 뭐 송도 이제 그러니까 해안선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간 뭐 거기 다 섬된다 뭐 이런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이제 뭐 LCT 이런 문제인데 네. 거기는 워낙에 이제 부산에서 밀고 있는 땅이라 먼 거리에다가 안 보이게 제방이랄까 지금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네. 그 어쨌든 뭐 벽을 세워서 파도 막을 수 있는 걸 네, 세웠죠. 네. 원래 그 앞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이 바다뷰 안 보인다고 오션뷰 주장해서
머리 세운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 불만 많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뷰를 잡아줘야 되냐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는 있어요. 근데 송도는 그래서 서해안이라 네. 서해안과 동해안 상황이 다르죠. 서해안은 사실 호수라서. 네. 근데 동해안은 그냥 외해이기 때문에. 남해안도 대략 고흥 서쪽 동쪽이 바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해로 열리고 이런 것들은 전원주택 사시거나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좀 바다에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시고 구입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서해 쪽은 뭐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파도가 대규모로 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중국이 원자로 사고가 나면 그 걱정은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어디 동서남북을 봐도 이게 뭐랄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데가 많이는 없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지형도 뭐 험난하고 뭐 그런 거 있기도 할 그렇기 텐데. 때문에 뭐 강남 땅 팔고 할 건 아닌 거죠. 네. 어디든 위험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인명 피해 같은 것들도 어쨌든 좀 최소화를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앞으로 또 지하 공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GTX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지택선 다 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다 뭐 또 이제 아파트 지어도 다 지하도 많이 파고 이제는 점점 더 그러니까요. 뭘 해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에서는 그럼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지역을 그 아까 싱크홀 이쪽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뭐 하셨죠?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부산과 김해, 창원 사이에 있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유명하죠. 네. 그쪽이 지역 언론들은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안전을 좀 도외시하고 짓고 있다. 뭐 부산일보 측은 사상 두각이라는 말까지 썼으니까. 아, 나중에 큰 뭐 사고 날 수도 있다. 아니, 짓는 중에 뭐 신호공단 이런 데 기울기도 했으니까요. 녹산공단이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동네 창원, 옛날 마산 수출 자유구역을 갔는데 그 국가가 4월을 걸고 지은 잘 지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체국이 문을 닫았길래 가보니까 네. 집안 침하가 돼서 지금 폐업한다고, 아. 옮긴다고. 네. 그런데도 그래요. 원래 거기가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간 게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안보적 문제로 북한에서 먼 곳에 만들다 보니까 거기 억지로 만든 거라서 연락지방 문제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는 요즘에 좀 얘기가 잦아들었습니다만 그게 정말 문제가 없어진 건지 있는데 쉬쉬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낙동강 좀 따라 올라가면 밀양 가는 길에 있는 양산 물금신도시도 얘기가 좀 있고 목욕탕 물을 좀 제발 끌어올리게 해줘라 말아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태화강역이라고 울산역 통도사 말고 네. 시내죠 태화강역이 그 역 앞에 버스 정장을 만드는데 침몰을 했어요. 그 정도는 무게를 못 견디는 거예요. 버스 무게도. 네. 거기도 보면은 울산이 원래 이제 산 동네고 한데 울산 공단 만든다고 울산 공업센터 땅을 많이 매립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슬슬 내구현 안에 다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쩔 수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래한 어떤 연한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광양제철, 포항 포스코 광양제철 이런 데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4월을 걸그졌거든요. 파일 많이 박으라고. 네. 파일 많이 박으면 돼요. 네. 근데 그럼 다 뭐겠습니까? 돈이죠. 다 돈이니까. 그래서 돈 문제죠. 이번에 강남이라는 책을 쓰셨죠. 김시덕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올해 한국 도시들에서 뭐 눈에 띄는 현상 뭐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참 대선 직전일 텐데 네. 전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이번 대선은 공약이 의미가 없는 선거죠. 이 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제 밀어준 데 대한 결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가 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종시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주말에도 세종 다녀왔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뒤엉키고 있어서 하나는 혁신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완성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아마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물밀듯이 쏟아져 올 것이다.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요즘 컬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장은 못 가고요. 네. 못 갑니다. 그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안보적인 문제나 보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보안을 따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납치되거나 그렇죠. 하면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 기밀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설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그게 존재하는 곳은 용산밖에 없는 거고 네. 좋으나 싫으나 좀 정비해서 다시 청와대나 제1청사인 거고 세종은 뭐 지난 주말에도 다녀왔습니다만 S1 구역이라고 네. 국회의사당 지역과 대통령실이 오면 실이 오는 곳인데 빈 땅이에요 현재 패스만 쳐놓고 이거 설비하고 지하터널 뚫고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세종 아파트값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못 가고요. 대통령이 안 가는 한은 의미는 없는 거고 그 세종 분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세종역 KTX 네. 세종 종종 가실 테니까 괴로우시죠. 여러 가지로. 아, 거기 참 애매해요. 애매하죠. 말하기 좀 하지만 예, 왜 거기 여기 저쪽에 있는지. 아니 참. 그거까지를 세종으로 보니까 네. 인 건데 그거 좀 건드렸다가 당장 충북 쪽의 시민단체들이 어제 오늘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낙선 운동한다고. 그거는 4월에 걸린 문제라서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안 만들어질 겁니다. 게다가 사실 대전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서대전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부대전 쪽. 근데 세종역 만들어지면 뺏기거든요. 대전 150만,
충북 150만이 반대하는데 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도 쉽게 못 온다. 그러니까 세종 아파트 그렇게 흡원해서 들어가지 마시라. 요즘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발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아실 겁니다만 1, 2, 3, 4, 5, 6 번호 붙어 있잖아요. 네. 생활권이라고. 좀 돌아다녀봤는데 플랜카드 하나 안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냥 이제 들썩이고 있다는 거는 중앙경제기지 기자들의 기사를 만들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종인데 우리가 아는 세종이 아니라 조치원, 그 오송 가는 근처. 네. 그쪽에 뭐 장기 임대주택 짓는 데가 지금 난리예요. 보면 계속 보도자를 뿌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종시가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아. 이른바 그 지주택 그런 문제. 근데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소음을 잘 걸러내시라.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의 어떤 그 탄생이랄까요? 뭐 근원이랄까?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철저하게 안보적 요인이었습니다. 행정수도 백지계획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DMZ에서 평양보다 멀리 있을 것하고 네. 그리고 서해안에서 북한이 함포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40km 안쪽에 있을 것. 해당되는 게 논산, 계룡, 세종, 대전 그리고 청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기관 다 몰려 있잖아요. 군사기관부터 해서. 사실은 세종은 세종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걸 다 묶어서 봐야 돼요. 정부기관이 산업인 지역들. 전 이걸 중부권이라 부릅니다만 이 전체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세종이 원래는 너무 거대한 계획이라 박 대통령이 더 살았어도 영구 집권을 했어도 79년에 못 만들었어요. 원래 계획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플랜 B로서 정 안 되면 대전에 몇몇 기관이라도 보낸다라는 게 플랜 B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대로 된 게 대전 정부청사죠. 그리고 세종 말고 후보가 2개 더 있었는데 하나가 계룡, 하나가 천안 목천이라고 아우네 장터, 유관순 열사 거기에 각각 계룡대와 독립기념관에 들어오게 된 게 플랜 B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세종이 힘을 잃었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만 세종은 일부 서울 경기권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정권이 크게 바뀌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서울로.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라서 네. 돌아갈 리 없고 그리고 서울보다 세종에 뭔가 많은 게 전 국민을 위해서 균형 발전상 좋아요. 오페라 하우스 가려고 해도 강진이나 저 고성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까지 오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세종이면 2-3시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목표는 1이 안 보고 3 정도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1이 균형 발전인데 균형 발전상으로도 좋다. 그리고 사실 이 기능을 하기를 바랬던 게 1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였는데 이제 인구 방파제로서 2-3군데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다 뿌렸잖아요. 전국에. 네. 그래서 일단 망했고요. 그리고 2차라도 좀 다시 갔던 데 몰아줘서 완성을 시키면 좋은데 왜 우리 시는 안 주고 저 시만 2번 줘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한국은. 그래서 아마 또 나눠먹기를 할 거라 혁신도시로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종시 완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헌재 판결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회는 좀 이동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이동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되돌리지만 세종시 관련된 호재는 대단히 신중하게 보시고 혁신도시랄까 2차 공공의 이전은 앞으로 6월부터 3월까지 9개월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상당 부분 실현될 겁니다. 아, 실현이 될 것이다. 네, 이건 이미 지자체들이 다 리스트 만들고 있고요. 아마 다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요즘 나오는 뉴스 잘 보시면은 그 누구 뭐 표 지지율 말고 지방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원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장 어제도 봤던 게 이제 모 당에서 후보께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라도하고 충청도에 후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셔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게 경합 중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리스트 나오고 나면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건 어디든지 가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아마 앞으로 9개월 사이에 땅이든 아파트든 또는 뭐 전원주택이든 판단을 하시면은 그거는 틀림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뭐 좀 단기간이라 뭐 좀 중장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가긴 갈 것이다. 약간- 뭐 세종시 쪽으로. 세종시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갈 거고 국회라도 갈 거고 분원은 그리고 2차 공공의 이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번 6월의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3월의 지방선거가 문제다. 그럼 더 길게 봐서 대통령도 결국에는 갈 거다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미지수다.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고 싶다. 저희 지금 그 헌법재판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습헌법이라는 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방식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근데 지금도 세종시에 많이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들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대통령이랑 국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서 몇 개월 있으면 되죠. 반반이라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때문인데 네. 보고하러 하고 뭐 청문회하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 이동의 문제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세종은 망하지 않고 이제 갈 것이라는 걸 확신을 주는 거는 대통령의 이동인 거다. 네. 두 개는 좀 역할이 다르다라는. 국회는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력한 후보가 계신 당이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또 유력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계세요. 그쪽에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다음 정부에 뭐 국회를 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뭐 그거- 이런 것들이 좀 모습은 좀 보일 것이다. 것 같아요. 어느 근데, 정도. 근데 그게 지금 경제질이 떠들듯이 막 이게 세종 집값만 치솟고 그건 아닌 거고 그거는 대전과 청주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문제지 그냥 공무원 내려간다고 오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길게 봐서 네.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종시의 위상은 어떤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만약에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 내지 절반은 오게 된다면 인구 100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임시행정수도 백지 계획에서의 예상 목표예요. 50만에서 100만까지 가고 근데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대전의 위성도시다. 지금도 세종 공무원들 일 끝나고 나면 대전 와서 술 먹고 그러거든요. 네. 유성이나 쪽에 충남대 쪽에 그쪽 좋아요. 아마 1호선 연장할 건데 대전 지하철 반석에서 그럼 더 오기 쉽고 그래서 대전과 함께 가되 기본적으로 행정 기능은 담당하는 국가 기능은 그리고 원래 설계 때는 없었던 청주가 조금 더 세종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게 오송경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충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북 땅도 줘가지고 만든 게 세종이라서 이걸 자꾸 충북이 간섭한다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요. 저거 우리 땅이기도 한 건데. 네. 그리고 청주공항은 79년부터 세종이 관문공항으로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공항이. 지난 오송 쪽에 지하차도 침수 사건, 그것도 세종에서 청주공항 가는 도로 개선 공사하다가 난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에 청주공항부터 해가지고 아, 뭐 잠실 뭐 그렇죠, 종합운동장까지 뭐 이렇게 지하철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뭐 철도도 뭐 그 네. 도로도 막 만드는 게 그런 어떤 플랜의 그렇죠. 일환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노선을 만드는데 네. 이게 제가 말하는 확장 강남, 이제 성남, 판교 이쪽부터 쭉 내려가서 진천 혁신도시 지나고 음성진천, 네. 청주까지 가는. 요즘에 청주공항이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네. 1위가 충북이 아니라 경기도예요. 경기 동남부 부촌들이잖아요. 여기 사람들한테는 인천보다 청주가 가깝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건 점점 기능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수원공항이 만약에 화성으로 갔다면 안성이든 용인이든 평택이든 화성이든 반도체 공장들의 거점 공항이 아마 화성이 됐을 건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화성이 결사반대로. 그럼 청주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주공항 주변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이제 그 경기도 동남부라고 해야 될까? 계속 네, 이쪽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륙의 어떤 국제공항 같은 것들도 하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청주가 내세운 게 지금은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그래서 군사공항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띄울 수 있는 대수에. 그래서 공항 활주를 새로 만들겠다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2 에어로폴리스 만든다고. 그거 아시죠? 청주 최근에 SK 하이닉스 확장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완판 난 거. 네. 정말 비싼 지역이 있어요. 그게 오송, 오창, SK 하이닉스 그리고 청주공항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가면 음성 진천 혁신도시, 바로 나가면 반도체 클러스터 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인구 감소나 뭐 이런 지역 그 지방들은 좀 앞으로 좀 소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있죠. 지역이랑 이 세종 대전 요 인근은 그런 거에서는 약간은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역을 한 도시를 다 통째로 볼 게 아니라 천안과 아산과 평택 사이에 존재하는 KTX와 삼성 공장이 있는 고동네 아산 신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송, 오창, 음성진천, 청주공항 그리고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있는 요 사각형 내지 오각형 지역 요 두 개는 꽤 큰 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제도 있던데 특례시가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고 네. 그 다음 특례시가 어디가 될 거냐? 사실 창원은 이제 떨어질 것 같고 네. 그 다음 후보는 사실 청주 아니면 천안이에요. 천안, 아산이 통합하면 이미 100만 넘었고 네. 근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천안이 65만쯤 되거든요. 청주가 88만쯤 됩니다. 아마 청주가 그 다음 순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 만나면 고민이 경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속하는데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달라서 좀 중간에 낀 약간 뻘쭘한 입장이라고. 지방이라 말하기에도 좀 우리는 막 몰려오고 있어서 각자. 네. 근데 또 경기도는 아니라서 좀 네. 옛날에는 준수도권이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대서울권이라 부르고 있죠.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비싼 얘기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이 몰리고 있다고 점점.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데이터들도 예, 저, 있고. 뭐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양대 거점으로 좀 모이고 있는 보여요. 그렇다고 여기가 경기도를 능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함께 간다는 거죠. 사실 경기도라고 묻기에는 경기도도 낙후된 지역도 많잖아요. 낙후라면 그렇지만 뭐 발전이 좀 덜 발전 되는. 축에서 비껴나가는 지역이 있죠. 네. 북도와 남도가 좀 다르고 남쪽에서도 그래서 양평, 가평 이런 데는 개발 제한이 많이 걸렸고 네. 지금 반도체 벨트잖아요. 이 반도체 벨트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가냐의 문제가 청주와 천안, 아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충청권도 충분히 그렇죠. 이 뭐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일명 통칭하는 그 개념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예,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서울권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뭔가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인프라를 깔려고 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부내륙선이 개통을 상당히 했고 이게 조만간에 수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네. 요 주변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싱콜이나 교각 뭐 이게 함몰 하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편할 거고요. 그리고 용인이나 안성 쪽에서 계속 철도 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서해대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해선도 지금은 좀 이상합니다만 결국은 30년대 되면 완성이 될 거고 점점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강남과 똑같다는 얘기가 다시 강조하지만 아닌데 전 당진이나 천안이나 그리고 많이 다니거든요. 잡사한다고 보면은 아마 70년대 강남이 이렇겠구나 느낌을 받아요. 계속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요.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를 가시더라도 도청 시청 있는 데 가지 마시고 네. SK 하이닉스와 오송 오창 삼각형을 한번 그 사이에 벌판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둘러보시면 아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미래 도시 모습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이랑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죠. 위치를 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소도시나 이런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직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추가하면은 지난 연말에 어디 송년회 갔다가 경매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좀 감탄을 했는데 네. 그분 얘기가 이제 약간 노하우죠. 꼭 이제 투자라는 게 대형 아파트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네. 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빌라도 있고 빌라 투자 같은 거 월세 따박따박 이거는 사실은 중소 지역은 시보다 군이 더 좋다고 수입들이 아마 딱 아시는 느낌 있으실 겁니다. 네. 전남 영안군에 대불산단이 있는 쪽이라든지 울산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왕십리나 이쪽도 보면 옛날 개념으로는 왕십리 하면 좀 별론데 기름이니 지금 다 뉴타운 돼서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아까 잠깐 특례시에서 창원이 탈락할 것 같다 얘기해 아, 주셨는데 창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 내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어서 슬프지만 그리고 이쪽에 산업이 한번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발목이 붙잡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인구 떨어진다 그러는데 창원 아파트 비싸요. 네. 서울 경기도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거기 되게 비쌉니다. 그 부산급으로 비싸가지고 핵심 지역만큼.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기매가 크고 있죠. 네. 부산과 창원 사이에 끼어 있는 기매가 다른 가성비 좋은 주택들이 많고 택지 개발 많이 해서 뭐 장유라든지 장유는 조만간에 부전마산 철도도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서울에서 멀고 서울이 청년들 뺏어가서뿐 아니라 전 주택 정책의 실패라고도 봐요. 그래서 창원도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지역의 핵심 라인은 창원, 김해, 부산축이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만들었어요. 동면 신도시라고. 그리고 교통망도 가봤는데 교통도 좀 고립돼 있고 네. 이렇게 만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서 주변에 도시 만들어서 옆 도시에 인구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성비 좋은 거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국가가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고위급 공무원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세종에 못 삽니다. 집을 못 사서 대전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청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정책 실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과 너무 먼 곳들은 조금 뭐 아무래도 좀 단점들이 좀 있다. 지금은. 그런 분 장점이 있고 네. 다만 병원 같은 거는 멀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있죠. 병원이요. 네, SRT가 들어가는 순간 지역 병원들 망한다는 얘기 유명하거든요. 네. 그 탑5로 다 오기 때문에. 근데 멀면 아무래도 좀 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 병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괜찮다고. 그래도 좀 낫다. 좀 멀어서 환자들이 그리고 부산은 아무래도 이해 도시다 보니까 네. 여기서 치료 받아도 어느 정도 안심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좀 이제 더 소규모의 도시나 군 단위들은 좀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SRT 만들어지는 순간 새벽에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수서역에서 가면 이제 진료받는 그 루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찌 보면 서울이라는 이제 1극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정확히는 강남 1극이죠. 네, 거기에 이제 뾰족하게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이렇게 저는. 퍼지는데 이게 다음 그래도 좀 뾰족할 만한 그런 곳들은 뭐 세종은 안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세종이 만약에 대통령이 가면 세종 100만, 청주권이 100만, 대전이 150만 정도로 한 한 400만 400만 정도 정도. 대충 해서 네. 그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전 단기간은 그게 안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 한 300만 정도에서 기량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부산은 지금 인구 줄고 있고 인천은 좀 늘고 있지만 인천 어차피 수도권역이라고 좀 그렇죠. 치면 우리나라엔 당분간 어떤 그 다른 곳에 또 하나의 극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교 분당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의 싸움으로 좀 봅니다. 요 끝이 지금 청주 북부하고 저는 아산의 북부다라는 거. 이렇게 산이라는 게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 같은 게 아니라 네.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산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이 강한 이유도 이 경기도 쪽 산맥이 크게 받쳐 있다 보니까 네. 나머지 서울을 전체를
능가할 만큼의 힘을 갖게 된 거죠. 강남만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는 거다. 결국에 뭐 배후지가 그렇죠. 점점 더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당분간 인구도 좀 늘고 하는 비수도권은 청주, 세종, 대전 권역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낫겠네요. 대전은 빼고요. 네. 이제 청주의 북부지요. 청주 북부 정도. 그러니까 세종은 애매해요 위치가. 세종은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부처를 주면 크고 네. 안 주면 안 크는 그런 데라서 이거는 정말 정치의 영역입니다. 네.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테마주라고 막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로또예요. 그 너무 정부 의존적이에요. 그런 도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입니다만 강남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아, 너무 정부 의존적이지 않았다. 상공부 오고 총부처 왔으면 아마 그런 과천이나 세종처럼 뭐 정부가 어디 이동하거나 하면 흔들리고 이런 도시가 됐을 거예요. 아까 서초구 남부 지역에 서초에서 교대까지 라인이 법조단지인데 네. 가보면 제가 볼 때 생동감이 없거든요. 주말 되면 조용하고. 맞아요. 그런 데가 강남구도 될 수 있었는데 안 되게 된 게 성공 요인이었다고 보죠. 오히려 너무 정부 부처가 많으면 또 안 좋을 수 있다. 안정적이고 동질한 사람들이 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편할 텐데 도시 전체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없죠. 도시는 24시간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그게 성공적인 도시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신도시 얘기 한번 좀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4기 신도시 얘기들도 나오고 네. 있고 결국에 이제 공급 부족 이런 얘기들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 신도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4기 신도시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아직 2기 운영 같은 데도 완성 안 했는데 무슨 네. 4기겠습니까? 3기도 전 사실은 지금 계획된 거에 절반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이다 싶어요. 네. 차 완공되면 안 될 곳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4기는 일단 좀 잊어버리시죠. 이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 4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좀 해주도록 허가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자꾸만 기존의 걸 안 건드리려고 그러니까 외곽으로만 나가는데 환경 위기 상황인 미래로서도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4기는 아직 저는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3기에서 약간 안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우려를 하셨는데 네. 뭐 무슨 기준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 좀 결정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변전소 같은 게 좀 확장 네. 지하화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곳들이 몇 개 있어요. 시흥광명이라든지 이름 좀 복잡한데 안산 이쪽 이렇게 있습니다. 안산 의왕 그쪽 네. 군포 그런 데들이 변전소가 큰 게 하나씩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중화시키거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안 신도시 같은 곳은 이게 수원공항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과연 될까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좀 있고요. 좀 이제 조용하게 착착되고 있는 데는 왕숙 같은데 네. 거기는 경기 북부라 그냥 조용할 겁니다. 가성비 좋고 그냥. 그리고 요즘에 약간 8호선이라든지 세종 포천이라든지 뚫리고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습니다만 사실 강북은 강북이라 이제 그 정도로 뭐 진접 뭐 다산급으로 그냥 가겠죠. 제일 중요한 건 부천 대장이죠. 이건 뭐 대장 홍대선도 만들기로 확정됐고 네. 그리고 워낙에 주변에 그 대도시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김포공항 가깝고 이게 좀 가장 기대가 크죠 역시. 위치가 좋아요. 위치 좋아요. 네. 원래 여기가 더 좋았어야 되는데 2차 대전쯤에 일본군이 지금 부천하고 인천 사이에 레이더 기지 만들고 해가지고 주변을 개발지를 묶어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약이 풀리고 나니까 이미 개발됐었는 땅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좋은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서울에 아주 뭐 인접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현만 된다면은 사실 뭐 인천 쪽에 있는 도시들보다 더 위치도 괜찮은 거니까 그렇죠. 나쁘진 않죠.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단 신도시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도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게 사실 거기 사람들은 스스로는 인천 사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대 사람을 생각하죠. 네. 홍대 입구 사람. 사실 대장 홍대도 그런 거죠. 사실 홍대권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분을 많이 사시고 네. 그리고 이런 데들 좋은 게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과 편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건데 대장홍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 가까워서 뭐 저도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종종 해외 나갑니다만 웬만하면 인천 가기 싫거든요. 네. 웬만하면 김포를 하게 되면 김포 가고 싶은데 김포가 바로 옆이잖아요.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김포 하네다나 김포 타이베이예요. 네. 인천 가서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한 1시간 정도는 더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인천에서 내리는 그 해외 거기도 좀 도심도 먼데 있어가지고 멀고. 웬만하면 김포 가서 갈 수 있는 곳이 편합니다. 도시 관광이. 그러면은 이제 신도시 중에서는 이제 부천 대장 쪽 3기에서. 좀 잘 예. 좋다고 보시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그렇다. 그냥 뭐 뭐 창릉 정도는 좋죠. 창릉 좋죠. 창릉 잘하셨어요. 창릉도 사실상 거의 서울이죠. 네. 삼성 지축이 지금 안착했잖아요. 그것처럼 창릉도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 지축은 은평구 방향인 거고 창릉은 마포구 방향인 거죠.
GTX도 창능역 만들어질 거고. 근데 아직 계속 요즘 아무래도 그 동네 살고 있어가지고 보는데 아직도 조금 움직임이 없긴 합니다만 네. 될 거고. 되는 순간 일산이나 네. 운정이 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가보면 뭐 찌라시 이른바 네. 수집한 것도 있는데 운정과 일산 신도시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창릉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19년부터. 네. 근데 될 겁니다. 그게 고향의 숙명이에요. 야금야금 땅을 뺏겨 서울에 인접한 지역 개발하면 다 그게 서울권이 되는. 창릉은 성공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부터 지금 계속 신도시를 발달시키고 계속 발전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게 204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이제 뭐 가구 수도 줄고 이제 인구 감소에 이제 수도권도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길게 봤을 때 신도시 뭐 딱 10년 쓰고 뭐 다시 없앨 것도 아니고 쭉 이제 계속 남아 있을 텐데 뭐 2040, 50년, 50년 뭐 이런 때까지 간다면 이게 뭐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뭐 신도시인데 뭐 사실상 뭐 비어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던 건데 저도 그 타마 신도시의 끄트머리에 살았었어가지고 최소한 언덕에는 좀 피하십시오. 언덕에서 그 마을이 몰락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오다 보니까 충격이 좀 컸는데 그 강남도 마찬가지지만 언덕과 저지대라는 게 되게 커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보에 의존해야 되다 보니까 다 같은 신도시가 아니고 다 같은 예를 들어 용인이라고 해서 용인이 아닌 거고 기흥, 수지, 천인구가 얼마 서로 다른데요. 세분해서 보시고 정말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 그 이상 넘어가거나 15분이라도 언덕 위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런 걸 피하시려면 최소한 가서 늘 강조하지만 차 세우고 좀 걸어 다니시고 해서 고르시라. 물론 10년 쓰고 딴 데 옮겨가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언젠가는 어디 안착해야 되거든요. 네. 그 경우에 그 안착하는 건 잘 고르시라. 결국에 평지나 평지예요. 이런 것들이 좋다. 결국 평지예요. 근데 너무 저지되면 그런 위험하고. 아, 그거는 유지 보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리고 이제 걸까요? 기후 이변과 함께 좀 물난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싱크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지역이 만들어진 내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매립해서 만든 건지 원래 평지였던 곳인지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언덕 지역은 요즘 보고 있으면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나는 게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만 짓는 데가 많거든요. 네. 다 깎아가지고. 그런 데는 일본도 지금 빨리빨리 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 유학하다 보니까 질문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자세히 좀 공부 다시 하고 있는데 일본 부동산을 네. 주로 망한 데 보면은 언덕 쪽에 깎아서 만든 데들이 빨리 망해요. 이제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거 깔아가지고 네. 하는 건데 그래도 역시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땅값 싸니까 이제 그때 그러니까요. 많이 한 거잖아요. 공급의 편에서 한 네.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경기도 쪽 뭐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 솔직히 네. 우려하던 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공급자 위주구나. 그래서 똑같은 시의 평택 같은 경우도 뭐 미분야라는 말도 있고 추가 공급 얘기가 있는데 보면 서로 다른 지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조금만 가시면서 보시면 된다. 그냥 바이든의 평택 이렇게 가지 마시라. 근데 철도 뭐 지하철 네, 이런 네. 게 있는 곳으로 가긴 가야 되죠. 앞으로 그렇죠. 노인들이 많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점점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나 철도가 폐선되지 않을 곳으로 가야죠. 네. 한국은 사실상 거의 국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본이나 다른 유럽, 미국처럼 멋대로 폐선은 안 하지만 그래도 편수가 줄어들고 하면 좀 곤란하죠. 버스로 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이제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하면 답이 없어서 역시 역 주변이 좋습니다. 꼭 이제 지하철뿐 아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기 좀 오래 살고 싶다 이 동네 철도를 놔달라고 말하고 싶다 할 때 무조건 지하철 주장하지 마시고 지상철도 포함해서 모노레일이라든지 어쨌든 많이 놔달라. 트램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라도. 아 트램은 좀 다릅니다. 트램은 트램은 저는 철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트램은 철도 냄새가 나는 버스라고 버스다. 보는 게 모노레일 정도. 그러니까 대구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모노레일로 3호선 깔고 어쨌든 많이 놔줘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네. 트램은 일반 교통신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버스죠. 트램 할 거면 차라리 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기 낫습니다. 그건 약간 다른 문제. 사실 트램을 뭐 타보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유럽 여행 가면 예, 타시겠죠. 근데 트램이 사실 그게 버스잖아요. 버스예요. 그냥. 예. 뭐 그게 뭐 어떤 이제 지하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자체장들이.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앞으로 9개월 사이에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철도를 놓고 싶은데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 냄새가 나는 버스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거든요. 예, 환승한다 이렇게 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보면은 지금 난리인데 뭐 대전 2호선 트램 한다고. 네. 원래 그 지하철 노선을 그대로 트램 바꾼 거라 쉽지 않아요 공사가. 그건 알만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고. 대전에 재밌는 얘기가 역시 지선이 앞에 두고 있어서 3, 4, 5호선 얘기 나오거든요. 아. 3호선은 굴절버스로 한다고. 네. 도시철도인데 굴절버스란 말 당당히 하시더라고요.
그거 버스잖아요. 갸우뚱. 역시 선거는 선거고 나라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시즌이 네,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소음을 잘 걸리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지금 서울 1극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강남 1극. 강남 1극이 그러면 이 상황이 뭐 당장 해결이 쉽지 않다면은 앞으로 2, 30년 뒤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인구 감소는 뭐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지방부터 소멸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안타깝지만.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 정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팔고 서울에 하나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만 사실 거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죠. 네.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집값이 감가상각되는 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한국은 워낙에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네. 집을 사서 올라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건 선입견이죠. 원래 집은 사고 나면 떨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꼭 서울뿐 아니더라도 꼭 강남뿐 아니더라도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이 지역들 라인 따라서도 저는 여전히 기운이 있다고 보고요. 굳이 투자로 본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 지역에 있는 거점들 예를 들어 대전, 세종, 청주라든지 창원, 부산 같은 데가 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제는 좀 모르겠다. 약간 상황이 달라서. 창원, 김해, 부산 라인, 울산 라인까지는 그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도 산업이 있고 작은 거점 역할을 하는 순천이라든지 네. 여순광에서 그런 데들은 저는 살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구입해서 거주하기. 네. 근데 아파트 샀으니 올라야지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생각이에요. 주식했을 때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왜 집에다서는 안 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에서 가장 상위권의 어떤 그런 주택들, 가장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세요? 그 동네에도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은 살 텐데, 그렇죠. 예, 가장 그 동네 막 최상위 아파트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 도시를 가보면 한두 개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뭐 브랜드들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아타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가보면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제 강남 측도 천안 내려가 아래쪽은 안 팔립니다. 이 교보문고 오프라인 판매하면 보면은 관심 없는 거예요. 중앙에 있다 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강남에 관심 가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계속 신규 브랜드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있죠. 특히 대전 같은 경우가 좀 인상적이던데 10년에 한 번씩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노원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아직 완성도 안 됐고 그 교도소 빼고 나면 또 짓고 싶어 하는 거고 학화동 이런데 옛날에 땅콩밭 있고 정신병원도 있던 데인데 거기 계속 만들면서 계속 갈아타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아타기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접대 한 30년 더 걸린다. 그 뒤는 사실은 말씀처럼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전이 망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큰 도시들 이런 곳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또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투자하고 있죠. 이것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치가 또 너무 좋은 곳들도 있으니까. 일부 지역들 되죠. 그런 것이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도 한동안 여기 서울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거점 도시에 핵심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못 건드리고 자꾸 외곽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대전으로 말하면 종로 명동에 해당하는 뭐 선화동이라든지 네. 은흥정 이런 데도 계속 재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목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밖으로 뻗어나간 거 말고 내부에 대한 재건축도 시작하고 있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광천지구 재개발이 크잖아요. 외곽에는 하남 쪽에 신가동 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긴 지금 이상해 약간 좀 곤란에 빠져서 중단된 상태고 어느 정도 삼성이 들어온다가 안 들어오고. 근데 광천 쪽은 핵심 지역인데 이게 순조롭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쪽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 고민들이 있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방에서도 뭐 어떤 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회는 있다. 네. 너무 그거를 이제 막 서울만 생각하시면 그렇죠. 뭐 서울의 재건축이나 택지하는 것만큼의 뭐 대규모 이익을 얻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거기에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거면 사실은 관계 없죠. 사실 꼭 지방에서 앞으로 뭐 20년, 30년 계속 일하시고 뭐 살아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평생 월세 살면서 난 서울에 집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서 2, 30년 어떻게 남의 집에서 계속 사냐. 그것도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쪽에서도 순환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이제 흐름을 보시면 거기도 기회는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울산, 부산, 대전, 광주 다 다니고 있는데 네. 다 그 구도심들에 대한 재건축이 꽤 활발해요 요즘에. 이거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중이라 아마 여기도 지금 수요들이 있는 거구나. 계속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 핵심 지역에 대한 정책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 중이고 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박사님 또 역사도 보시고 문헌학자이시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꼭 역사의 어떤 데이터만으로는 아닐 수 있는 앞으로 인간의 심리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군지로도 계속 막 몰려가고도 있거든요. 이 사교육도 뭐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국인들도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뭐 육아보다는 차라리 뭐 다른 거에 더 가치를 더 두는 약간 주거 문화도 좀 바뀔까?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동의하는 거고 실제로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동의하고 있죠. 요즘 학원비 지출이 줄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한국에서 교육이란 건 즉 정말 순수하게 학문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좋은 대학 해가지고 학벌에서 대격가라는 거잖아요. 공무원 되고. 그 흐름을 타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학원비가 줄고 있는 거고 전 그 부분에서는 학군에 대한 집중은 일부 계급 계층에서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사회가 안정되면 늘 그렇습니다. 계급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점점 학군에 대한 집중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 사법고시 있을 때 경쟁률 몇십 대 1이라 그래도 배공이 2대 1이었어요. 그 두 사람만 진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치동이 몰리는 거고 목동 몰리는 거지만 전 국민의 스포츠로서의 그 학군에 대한 열망은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과거처럼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대기업 가고하면 뭐 나름 그래도 사회가 사회에서 탄다. 쭉 이제 올라간다는 그 믿음이 이제 많이 깨질 거기 때문에 이미 깨지고 있고. 있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지하는 순간 야 그러면 시키지 말고 그냥 놀고 뭐 공교육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뭐 되게 행복하게 살아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내가 사업 자금 마련해 주겠다. 마치 뭐랄까 요즘 지산들이나 네. 오피스텔의 상가들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거를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를 드디어 시공사가 알았다고. 아. 이제 그 상황까지 가겠죠. 학원 네. 학군 쪽도.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안 돌아간다.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사교육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에 계급 사회가 철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네. 근데 그 상층 사람들은 여전히 유치원부터 쭉 일관학교로 보내가지고 네. 개요하고 와세 보내려고 네. 열심히 싸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중학교 잘 들어가면 그냥 대학교 아니, 바로 가잖아요. 중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유치원부터요. 유치원인가요? 사립 이런 데는 기독교 계열은 쭉 올라갑니다. 유치원부터. 뭐 시험 안 보고 들어간다고 대학교도 뭐. 유치원 시험부터 해가지고 그거 한 번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일광고라고 네. 하는데 그런- 일관제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계급화가 돼버린 그런 거죠, 거죠. 거기도.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외국의 사례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학군이라든지 학벌, 학력, 뭐 사교육 이런 거를 집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좀 안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건가요? 다른 걸 더 우선시한다는 걸까요? 뭐 교통이나 그러니까 집하고 관계가 치안. 좀 약간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학원이라는 게 우리는 아이 키우는 걸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초품화여야 되고. 아니 근데 다른 막. 나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설마.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방식이 다르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초품화 그런 식으로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뭔가 좀 어떤 기준이 좀 달라질까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은 아무래도 뭐 역에서 조금 멀더라도 초등학교에 있는 뭐 대단지에 뭐 학원가도 좀 있고 하는 것들을 막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영향가라 생각은 확실히 말씀하셔서 안 듭니다. 이게 강남 쪽에 그런 집들이 인기가 있는 게 결국은 저도 그랬지만 세입자로 들어와서 초중고 보내고 이제 나간다 그런 방식인데 네. 강남에 들어와서 파락군에 들어가서 어쨌든 뭐 파락군 사람이 됐죠. 그런 식의 그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의미가 여기에 대한 가치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 예측이 그래서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학군보다는 직주 근접이고 이제 교통 편한 곳이 더 뜰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학원 좋고 학교 좋은 곳은 사실 교통이 나쁜 곳이라서 원래. 네. 원래 특히 학원은 교통 나쁜데 월세 싼 데 들어가서 그게 뜨는 거잖아요. 약간 조금 좀 노후화된 건물도 네, 많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학원이 생기는 근데 거니까. 늘 주차난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래서 대치나 개포가 뜬 건데 강남의 외곽이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좀 직장 출퇴근 더 좋고 뭐 좀 이렇게 좀 발전된 이런 인프라가 있는 곳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근데 다만 이제 요즘 직주 근접은 좀 애매해진 게 요즘 이제 아무래도 근로 계약 같은 게 자유로워지고 있어서 때. 네. 지금 직장과 가까운데 다음 직장과 되게 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직주 근접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 생각해요. 사장님들은 그리고 직주 근접이 좋은데 직원들은 사장님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직주 근접도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학군지라는 거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보다는 좀 낮아질 거에 대해서는 그전 국민의 뭐 스포츠는 아니게 될 거다. 네. 물론 이제 일부 계급 계층에서는 여전하겠죠. 소위 말하는 뭐 의대 보내기 뭐 이 정도 할 분들만 이제 그렇죠. 열심히 하고 뭐 뉴욕이나 뭐 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그 그랑제골 이런 데 보내거나 핵심들 아이비 보낼 사람들은 정말 길을 쓰고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계없는 세계를 사는 거고 점점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덕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번 GTX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교통 특히 이제 이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그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적 거리를 확 줄여주는 이런 교통편의 등장이 앞으로 또 우리 수도권 뭐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이런 것들 계속 만든다고 지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우선은 GTX A 지금 개통하고 초기에는 조금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는 뭐 많이들 타고 다니고 좋아한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GTX A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초기에 안 좋다는 건 남쪽 구간이고 많이 탄다는 건 북쪽 구간입니다. 네. 두 개는 다른 구간이라는 거. 두 개 다른 구간이에요. 남쪽은 크게 의미가 여전히 없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북쪽은 만들자마자 사람 많이 타는 거죠. 저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네. 킨텍스역에서 자주 와요. 그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20몇 분이라 네. 정말 혁신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오면 교통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전에 행신역 가서 탔는데 편수 적거든요. 남쪽은 어차피 SRT가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고 버스 30번대 광역버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주변에 뭐 화성이나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답사팀 중에도 있거든요. 답사를 오기 때문에 온 거지 처음 타본다. 탈 일이 없었다. 자가용을 타거나 버스를 타지. 네. 왜 내 집 앞에서 직장 가면 되는데 버스 타고 네. 굳이 GTX까지 와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타냐는 거예요. 네. 예측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있고 삼성역 연결이 되면 좀 탈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게 아마 30년대나 돼야 아마 될 거라. 되고 나서도 남쪽은 지금 SRT 노선하고 공용하고 있어서 같이 쓰고 있어서 속도가 덜 날 거라 연결이 된 뒤에도 분리시킬 것 같더라고요. 운행을. 예를 들어 이제 4호선 수도권 전체 4호선 경우에 당국에까지 가는 게 있고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최근에 네. 더 진적 가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운정발 뭐 삼성행, 네. 운정발 성남이 이렇게 구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남쪽과 북쪽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다른 효과를 낼 거다. 근데 사실 뭐 킨텍스에서 동탄 갈 사람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보면은 네. 수도권 1순환 타고 출퇴근 많이 해요. 킨텍스에서 동탄 버스가 있어요. 그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많습니다. 3,600인가 버스가 그렇게 네. 가요. 저는 아무래도 삼성역이 개통되는 게 가장 핵심일 거라 저는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거기로 어쨌든 가기 위해서 이걸 타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그 되고 나면 또 그 맞춰서 수요도 생기겠죠. 네. 왜냐면 지금 수서에 내려가지고 삼성역 뭐 강남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안 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역까지 만약에 연결이 직결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바로 2호선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혹시 그게 아마 2030년대 되면 그때쯤이면 될 거다. 25년 개통 얘기부터 계속 나왔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남 1극 현상이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안 만들기도 뭐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GTX는 안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도 보세요. 이거는 우선 GTX는 A만 있는 게 아니고 네. B는 강남 안 옵니다. 그리고 D도 설계상으로는 현재로서는 강남에 안 오는 걸로 부천에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뭐 GTX가 전부 강남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 B는 송도에서 서울역 가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근데 C가 있지 않습니까? C도 그러니까 어쨌든 C는 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C는 이제 수원까지는 온다는 거고 아마 되긴 할 건데 그 음마아파트가 반대하던데요. 뭐 그 지금 지하의 뭐- 대심도 뭐 네. 등등등. 비가 오시는 언제 될까요? 질문하셨지만 저는 아마 만들긴 만들 건데 네. 그 부동산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몇 년으로 안 됩니다. 그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40년대쯤이나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 정도만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그러면 이 A 정도로는 어떤 그 수도권 거주자들의 그 뭐 인식이 바뀔 정도까지 영향 주긴 좀 쉽지 않다. 아니죠. 아. 그 정도 아니죠. 그러면 사실 최대 수혜자는 이쪽 일산 요 운정. 파주 요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릉 이 정도가 수혜인 거고 비가 만들어지면 송도도 이제 수혜가 되는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영향이 있고 없고는 거는 일부 상권은 피해를 보는 거고 나가니까. 근데 일부 상권들은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송도 같은 데는 비가 만들어지면 저 오히려 갈 것 같아요. 좀 가고 싶은 데도 있고 나름 네. 거기에 독특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좋아진다 나쁘신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지금 그 운정 쪽에 계신 분들이 개통하고 나서 좀 그래도 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삼성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삼성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 볼까 네. 아니면 뭐 지금 뭐 조금 분위기 타면 정리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하시는데 뭐 크게 보셨을 때는 이 GTX A라는 게 생기는 거는 호재. 근데 또 막 계속 여기 또 공급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 될 때까지는 여유 있으면 기다려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정이 넓잖아요. 네. 이게 원래 있었던 경의선 운정역하고 이쪽 운정 중앙역하고는 꽤 멀거든요. 그래서 운정을 다 같이 가서 운정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잘 보고 가십시오. GTX 운정권은 따로 있어요. 네. 서쪽의 일부예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만약에 동쪽에 경의선 쪽에 아파트가 있다 할 때는 운정이 뭐 삼성 가든 말든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 봅니다. 좀 주차장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 역 주변에 고층 올렸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보면 저기 타운하우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설계가 좀 이상하다. 파주시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버스 체계 개편하고 잘하는데 왜 도시 설계 그따위로 했는지 사실 그따위로 했는지 벌써 생각이 안 드는 게 주차장 이상하고 주변에 너무 저밀도고 지금의 생각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미 늦었지만. 사실 이게 출퇴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통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의 접근성을 최대로 높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강남 서울 갈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거를 역 주변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버렸어요. 아까 잠깐 비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송도는 왜 약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뭐 송도 비가 생기면 송도가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좋아진다.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죠. 강남 접근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역까지 오면 거기서부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비도 동쪽 구간은 좀 약간 답답해서. 네. 그건 이제 철도 개량 문제가 연결돼서 하는 거지 속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구간은 기존에 있던 1호선 라인, 이러면 경원선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같이 공용하는 거라 수원까지 간다는 게 걱정이죠. 속도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올 겁니다. SRT 보면 맨날 연착하잖아요. 네. 그럼 SRT보다 순위 밀리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호선 밀리면은 그보다 연착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GTX 라인으로 봤을 때 투자 유망지라고 할 만한 데가 뭐 많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10년간 너무 호재가 없다 보니까 GTX를 다들 이제 떠받들었는데 좀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창릉, 일산도 신도시 이쪽이 아니라 킨텍스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장항동 쪽에. 네. 이쪽인 거고. 다른 일산에서 가는데 좀 시간 걸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창릉 신도시가 그렇죠, 그렇죠.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가 가장 좋은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창릉 위치 좋아요. 네. 진짜.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거기 서울 북부저유소라든지 약간의 공업지대들이 있어서 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있죠. 어쨌든 삼성역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이래저래 뭐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생기면 좋지만 빨리 생기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여유 잡아서 A의 완성은 한 30년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개 철도 말씀드리는 게 대체로 지금 노선 자체도 공사도 어렵고 로템이라든지 차량을 잘 좀 만드는 게 밀려 있어요. 네. 공급이 딸려요. 그래서 이번에 개통한 동해선이라든지 이것도 참 좋은데 차량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중이에요. 이게 해소되는 게 한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다그치는데 다그친다고 없는 차량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게 해소되는 게 30년 되더라고 보시면 속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재 말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5년 뒤쯤 얘기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빨리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좀 성급할 수 그렇죠. 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아마 고립될 겁니다. 다만 이제 사서 나는 요즘 오래 살 거다. 네. 그러면 좋죠. 신한산선도 포함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뭐 신한선선부터 해서 지금 계속 그 노선들이 막 발표되고 뭐 공사 착공하고 막 이러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뭐 늘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죠. 밀리고 뭐 또 하다 공사 사고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신한산선 이제 걱정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철도 어떤 호재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약간 좀 리스크는 좀 느껴지는 게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정부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철도 스케줄을 보고 내 인생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한산선이나 서해선이 좀 그 문제가 심각한데 정치 스케줄 따라가지고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 발목에 붙잡힌 게 가덕도 신공항이었죠. 엑스포 한다는 전제로 29년 얘기했던 건데 지금 다 날아간 상태라. 사실 현대건설도 하기 싫은 거 사실 등 떠밀려서 간 건데 안전 공사하겠다고 했더니 부산 신작 빨리 하라고. 네. 사실 부실공사를 저는 이거 붙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겠다 결국은. 네. 그러니까 국토부 다시 하기 싫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뽑겠다. 그 계속 유찰되다가 겨우 뽑은 건데 현대건설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냥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프랑스 쪽에서 조사한 것처럼 김해공항 확장이 저는 역시 답이 아닌가. 20년간에 무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참 안타깝지만 가덕도 공항 만드는 중에도 쉽지 않을 거고 네. 만들고 나서도 태풍 때마다 걱정될 거라. 그냥 맞아요. 김해 확장으로 가고 에코 델타 시티라든지 규모 좀 줄이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그러니까요. 민감하니까 이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꾸 좀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러고 있는 존재인데 시민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정화 말을 믿고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도박 걸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식의 토목 스케줄은 따로 돌아가는 거다. 그거를 제발 이해해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좀 살리는 게 그나마 좀 어떤 지방의 소멸을 좀 늦추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거점이 많을수록 좋죠. 네. 그리고 거점은 좀 서울에서 좀 먼 곳을 그렇죠. 좀 인위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박사님이 보셨을 때 부산을 키운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부산 정치적인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 부산을 키운다기보다는 네. 제가 말하는 동남권을 키운다는 건데 그 동남권들이 좀 재밌는 게 보면 자기 도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청년 인구를 다 서울이 뺏어갔다. 네. 근데 부산은 울산 인구 뺏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잡아먹히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동남권으로 봤을 때 여기 전체 활력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 거죠. 거제 같은 경우는 조선이 좀 다시 화랑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 찍었잖아요. 이걸 같이 해보자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부산시가 어떻다. 창원시가 어떻다기보다는 동남권의 거점 도시 간의
이런 연계가 점점 긴밀해지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서울 쪽에 신안사선 이런 문제처럼 부전마산선 같은 게 완성될 것, 아마 올해 개통할 것 같은데 부분 개통이라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 그 과거에 뭐 메가시티 해가지고 얘기들 나오다가 부울경 뭐 이런. 근데 그것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서로 친할 때 하다가 이제 바뀌고 나면 또 파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참 의미 없는 어려운 거예요. 것 같아요. 의미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을 보고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서로 이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또 내가 대장해야 되고 네. 어디 뭐 통합기간 어디 둘 거냐 싸우다가 끝나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도 어딘가에 좀 이렇게 밀집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한 세 군데 만들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돼버리고 하니까 팔도공화국이잖아요.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지방을 좀 살리자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동네를 죽이는 대신에 저기를 살려줘라는 거를 합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죠. 이게 제가 뭐 그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20-30년 뒤면은 네. 정말 다들 사활이 그때가 사활 걸각이 될 거예요. 정말 이게 위험하더라고. 근데 그때 되면 좀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4대강 때 좀 느꼈는데 네. 사람은 타산지석이 없더라고요. 요거 본인이 겪어야 돼요. 네. 그래야 고민을 하거나 그래도 고민하면 다행인 거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일본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전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10곳이 있으면 그중에 한 두세 곳만 살리자라고 아예 정하고 나머지는 뭐 이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망하면 있다는데 망해가지고. 망할 때까지 가야 예, 망하면 결국에 그렇게 망했습니다. 된다. 일본도 보면 다람쥐 도로라고 이름 많이 했는데 네. 사람 얼마 안 사는데 도로 깔아주고 그때 옛날에 공약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 아무도 안 다니고 그래서 그 인프라들 이제 와서 이제 정리하자고 그래서 인프라 살생부라는 것도 내세우고 네. 터널 유지보수 안 된다 그런데 다 깔 때까지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정치인 행정가도 자기 도시가 줄어들 거라는 말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행 민주주의 체제 선거제도의 한계.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때는 어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유지와 이제 약간 쇠락의 길을 갈 때는 민주주의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제 선택하지 못하고 희생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독재 났다 나가는 건데 그건 아닌 거고요. 저는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성장도 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거고 약간 이제 느슨해진 건데 네. 아마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이제 눈에 띌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GTX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는 크게 뭐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GTX랑은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그냥 강남 가까운 데를 살아 아니면은 확장 저기 강남권으로 청주나 이런 쪽을 살아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걸까요? 뭐 향후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가 되시는 거고 나는 내 지역이 잘 아는 곳이니까 여기 투자하겠다 하면 이제 지역별 핵심 지역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서울권이 아닌 지역에서 투자하실 분들은 외곽의 택지지구로 나가지 마세요. 인구 축소되는 순간 네. 확 빠질 곳들이라서 몇 개 좀 떠오르는데 그좀 말씀드리면 큰일 나고 결국에 지방 도시가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중심부 살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압축 도시로 가는 거죠. 요즘 자꾸 택지 개발한 다음에 압축 도시라고 주장하는데 컴팩트 시티라고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안 되잖아요. 필수적 요소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를 핵심 만들고 네. 이제 도심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도 일본도 많이 망한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텅 비어 있고 건물들 어. 공공기관을 겨우 지탱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 지방은 진짜 쉽진 않네요. 뭔가 이게 방법이 잘 보이진 않네요. 쉽지는 않고 결국은 도시는 생로병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대전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안타깝지만. 길게 봤을 때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 계속 강해질까요? 예, 좀 그건 그렇다고 봅니다. 아파트야말로 이제 컴팩트 시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폐광촌들을 가보면 강원도나 이쪽에 마을이 이렇게 있고 하나 또 올라가 있어요. 보면 이제 고령자분들이나 광부들이 이제 모아서 여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효율적입니다. 도시를 위해서. 근데 정말은 이게 리단위까지 있으면 안 되고 면 단위주으로 집중되면 더 좋은 건데 어쨌든 그 중간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는 느껴지고 있어요. 일부러 좀 밀집시켜서 예, 사는 예. 게 그게 여러 가지로 열이든 냉방이든 하기 좋거든요. 기후 이변 상황에서 네. 이제 냉난방은 필수입니다. 에어컨 안 켜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걸 하려면 집중이 좋죠. 사실 모여 살아야지 뭐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뭐 행정력도 이제 손이 닿는 거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두제 승리에 말했지만 고층 빌딩이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분들은 고층 빌딩에 사는 거를 되게 좀 뭐랄까 좀 답답해하면서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도 좀 있는데 그 이제 갔다가 너무 후회하시니까 후회도 하시고 이제 그 지구를 위해서도 탄소 발자국을 늘리는 거라 사실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렇긴 하죠. 사실 고밀도로 이렇게 밀집돼서 사는 게 여러모로 더 에너지 효율도 좋은 맞습니다. 거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 발명품은 고층 빌딩인 거고 이거를 위해 에어컨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현대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되 가능한 한 이제 뭐 일극 현상도 좀 다극으로 만들고 네. 지방도 좀 최대한 소멸을 좀 늦추자 정도의
취지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2차 혁신 공공의 이전이라도 그거라도 좀 잘했습니다. 제발 좀 갔던 데 보내는 방식으로 아, 조금이라도 집중시키면 좋겠으나 네. 난망하다. 아, 이게 또 선거가 있으니까. 예. 왜 우리 면은 안 해주고 저쪽 면은 해줘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왜 우리 군은 안 해주고. 저도 저번에 어디 한번 그 강원도 쪽을 갔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곳인데 이게 체육관 같은 게 엄청 신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게이트 볼장도 있고. 아, 그래서 뭐 농구대랑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누가 거기서 농구를 농구를 하시는 거지 도대체? 그 외국인 청년들이 하죠. 예, 그래서 참 이게 근데 그런 걸 또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참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돈을 가지고 좀 더 교통망이라든지 네. 중앙에 교통을 집중시키고 여기다가 인프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곳곳에 마을 단위마다 만들고 있으면 사실은 답이 없죠. 지금까지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한국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부터 서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은 또 뭐 어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은 어디에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또 강남이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이제 뭐 강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한국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